자, 이번 시간은 지난번 기초 강의에 이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만드는 설문을 좀 고급지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번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설문지를 만들 수 있지만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는 것들을 잘 또 활용하시면요, 조금 더 격조 높고 정교한 설문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고급스러운 질문 유형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질문 하나 이제 만드시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목록 보시면 단답형 장문형은 주관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객관식 체크파스 드롭바 다운은 뭐 객관식 유형 선택하는 거 질문을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요거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응답자들로부터 파일을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매점에서 판매하기 희망하는 음식을 사진으로 올려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을 넣고 이 파일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면 응답자들이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뭐 사진을 찍건 그 안에 있는 파일이 있건 그거를 이제 업로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특정 파일만 허용, 여기는 이제 활성화는 가능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그림 파일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 딱 선택하면 좋겠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 보니까 응답자들이 업로드할 때 이게 업로드가 안 되는 그림 양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거 하지 마시고 최대 파일 수 하나, 그 다음에 최대 파일 크기 뭐 이렇게 지정하셔서 요거를 이제 하나 질문 만드시면요, 미리 보기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식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응답자들이 자기 PC나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든 아니면 사진을 찍은 거 업로드하든 네드라이브, 구글에 있는 걸 업로드하든 사진들을 업로드해서 또는 파일들을 업로드해서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딱 누르면은 드디어 사진 파일이 올라오고 저는 이제 이 파일들을 제공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엔 다른 고급진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일단 좀 나가겠습니다. 질문 하나를 더 만들어 보죠. 여기에 보시면 날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날짜를 입력하는 양식으로 이제 응답 양식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의견 뭐 수렴을 위한 모임, 적당한 모임 날짜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날짜들을 주관식으로 받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받죠. 이렇게 하면 미리 보기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연도, 월, 일을 직접 쓰거나 직접 치거나 아니면 여기를 누르면 날짜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4월 22일 날 만나요, 이런 식으로 주관식 설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여기를 시간으로 하면요. 네. 뭐 모임 시간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싶어요. 그래서 모임 시간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시간 양식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두 가지를 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시에 모일까요를 물을 때는 이제 시간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간은 뭐냐면 모임 시간을 얼마나 할까요? 1시간 정도 할까요? 2시간 정도 할까요? 30분에 끝낼까요? 이렇게 할 때는 기간으로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몇 시쯤에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볼 때는 여기 말씀드린 시간이라고 이렇게 체크하고 미리 보기 가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좀 나오죠. 아니면 여기서 시간을 PM 4시쯤으로 모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출하게끔. 이렇게 해서 지금 모임 시간을 의견 수렴할 수도 있겠죠. 이외에도 구글에는요, 질문을 만들 때 그림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뭐 진짜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미지 추가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동영상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뭐 다음 그림은 그림의 여자는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 합시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런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자가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을까요? 근데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으면, 뭐,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제 설문 이 동영상 못 보고 지금 여자 그림만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아니면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지금 그림이나 동영상을 도입하게 되면,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게, 미리 보기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요. 약간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림이 밑에 있고 질문이 좀 위에 있는 이런 꼴이 되잖아요. 저는 이게 좀 별로 보기가 이렇게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뭐 이건 또 취향이긴 한데 제가 지금 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 이미지 제목을 쓸 수 있거든요. 그림을 보고 예를 들면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보통 문두라고 하는데,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아래로 내리는 거죠. 아이고 이게 이제 아래로 내리면 이걸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올리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다가는 뭐 예를 들면 물음, 여자는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리 보기 할 때 좀 더 모양이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쵸? 마치 여러분들 그 학력평가 문제 보는 것처럼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어느 방에 둘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택하게끔. 저는 요렇게 만드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또, 질문을 먼저 만들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도입하는 거죠. 먼저 지울게요. 그래서 동영상을 넣고 싶으면, 이때는 그 유튜브나 URL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동영상을 찾아냈어요. 뭐 예를 들면 학교 매점이 지역상권과 이제 협력하는 어떤 좋은 사례들, 이 동영상이 있는데, 요거를 도입해서 한번 설문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URL 치고, 그러면 이제 선택이 딱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들어왔죠? 이게 이제 10번 똑같이 다음 동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뭐 물음 딱 하고, 우리 학교 매점이 뭐 지역 상권과 협력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구글이 참 똑똑해요. 이렇게 되면은 딱 지가 알아서 이제 장문형으로 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이런 설문 문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요. 이쁘게. 저 이거 시청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좀 재미있으신가요? 야, 이 구글 설문에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거 좀 처음 하셨죠? 자, 이제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진짜 구글 설문에 있어서 백미, 최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그 내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만들어 온 설문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일단 3번 질문을 좀 보세요. 이건 보시면 매점을 이용하시나요? 그랬을 때 예, 아니오로 답하게 돼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매점을 이용하시나요? 아니요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4번이나 5번 이런 질문들에 응답할 수도 없고 응답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요거는 좀 뛰어넘거나 다른 질문을 좀 뭐 하면 좋겠죠. 요 부분은 예를 들면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만 이렇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 한 6번까지가 지금 그러네요. 이거는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만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구글 설문을 섹션을 나눈다라고 하는데, 이 섹션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덩어리예요, 덩어리.
쉽게 말해서 이거죠. 예라고 대답했을 때 그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응답할 만한 질문 덩어리를 하나 만들고, 또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응답할 만한 질문 덩어리를 또 따로 하나 만들고, 그렇게 섹션을 만든다라고 하고, 뭐 덩어리를 만든다. 이 작업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4번, 5번, 6번, 7번은 아니고요. 이 4번, 5번, 6번까지를 예라고 대답한 사람의 그 질문 덩어리로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섹션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섹션이 나누어지죠. 여기는 이렇게 지금 섹션을 하나 나누면 여기 위에 맨 위에 부분들, 여기 위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2중 1섹션, 여기는 2중 2섹션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크게 이제 질문이 두 개 덩어리가 생긴 거죠. 두 개 덩어리로 나뉘어진 거죠. 여기는 예를 들면 뭐 예라고 응답한 경우의 질문이다. 이렇게 해서 질문 덩어리의 제목을 좀 써주시고 5, 6 이렇게 하고 7, 8, 9, 10번은 이거는 그냥 누구나 대답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한번 섹션을 나눠볼까요? 그러면 딱 여기까지 표시하시고 여기 섹션을 나눠보죠. 여기는 그러면 누구나 응답할 수 있는 질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섹션의 덩어리들을 좀 나눠보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지금 세 덩어리로 나눈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좀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있으면 이제 아니요라고 응답한 경우의 질문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 만들어줘야죠. 뭐 섹션 하나 만들죠. 뭐 이쪽 뒤에다 밑에다 만들까요? 섹션을 하나 만들고 여기는 아니요라고 대답한 경우에 섹션 덩어리, 질문 덩어리. 그러니까 여긴 질문 덩어리 없으니까 만약에 아니요라고 대답한 경우는 질문 하나 추가해서 어떻게 할까요? 왜 뭐 매점을 이용하지 않는지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야 구글이 똑똑해요. 이렇게 하면 딱 주관식인 줄 알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좀 번호를 매기고 싶은데 3번에서 4번이 됐으니까 여기는 뭐 4-1이라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덩어리들을 만들어 줬죠. 그러고 난 후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점을 이용하시나요? 에서 예라고 대답할 경우에 이제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 덩어리로 가야 되고 아니요라고 응답한 경우에 덩어리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드는데 여기를 이렇게 하면 이쪽 필수 여기 아래 오른쪽 보시면 여기 점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딱 할 때 답변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예라고 응답했을 때 어디로? 예라고 응답한 경우 섹션으로 가야죠. 그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요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요라고 대답한 경우 이 섹션으로 이동해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제는 이제 각각의 질문 덩어리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한번 볼까요? 연습을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잘린 거 보시죠. 이제 그게 없었을 때 덩어리 나누지 않았을 때 여기 제출이라고 이제 파란 버튼이 떴는데 지금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자 동북고등학교 학생 2학년이고요. 매점 이용하시나요? 예 라고 하고 다음 누르면 어때요?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 응답들이 뜨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 미리 보기에서 이제는 동북고등학교 학생인가요? 2학년인가요? 아니요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아니요라고 대답한 경우 왜 매점을 이용하지 않는지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세요. 이렇게 주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다음으로 이렇게 지금 섹션이 이동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섹션으로 어디로 가냐면 아까 말했지만 누구나 응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이거를 지정해 두지 않으면 요거 다음에 바로 그냥 또 요 밑으로 바로 이동이 돼 버려요.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누구나 응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이동,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설문지 끝내고 싶다 그러면 설문지 제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딱 하고 여기도 아니요라고 대답한 경우에 뭐 이거 굳이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상관없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게 되겠죠. 요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이거 마지막이니까 그냥 바로 그냥 제출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섹션을 만들어 주면 아니요. 얘라고 해야 되겠죠. 예. 2학년 아니요라고 대답했을 때 속이 별로 뭐 안 좋아서 이렇게 쓰고 나서 다음을 누르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하지만 누구나 응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섹션까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상당한 수준이고요. 한번 실습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질문지 만들고 또 친한 친구들한테 또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서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응답 결과 전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는 거 재밌겠죠. 근데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 구글 설문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과학과제 연구에서는 연구자 입장이니까 조금 더 이제 격조 높은 격식 있게 좀 설문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친한 친구에게뿐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서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 설문지가 과연 어떤 목적인지, 왜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는지, 저 사람들은 왜 이걸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글 이용에 대한 예를 들면 설문지 앞에 머리글을 좀 이렇게 잘 써주시는 게, 그리고 곳곳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좀 이렇게 잘 넣어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만든 그 설문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머리글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이 설문지를 돌릴 때, 예를 들면 이거는 누가 어떤 목적과 취지로 작성이 됐는지,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응답자들이 이제 자기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때 요것들은 어느 범위까지만 이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폐기됩니다. 뭐 이런 개인 정보에 대한 보장에 대한 약속도 해드려야 돼요. 마지막에는 날짜와, 그리고 사실은 여기 연구자가 누군지, 그리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크게 큰 틀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설문의 목적과 취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응답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날짜와 그 다음에 연구자의 정보, 이렇게 이런 사항들이 좀 머릿말에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격식 있는 설문지, 좀 더 품격 높은 설문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예시문을 만들어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 설문은 동북고등학교 매점 운영과 관련해서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작성됐습니다. 목적이 좀 나왔고, 이거를 잘 수렴하고 정리해서 매점이 학생을 위한 매점이 되는데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그 다음에 뭐 이제 연구자의 이름, 연락처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글 설문의 좀 고급스러운 기능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직접 해보는, 실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꼭 뭐 이 강좌를 따라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만의 주제를 정해서 한번 설문지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만들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주변에 이제 배포를 해야 되겠죠.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친한 친구에게나 또 SNS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텐데, 다음 강의, 즉 마지막 강의에서는 응답받은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